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월 10일에 나왔고, 자, 내용은 이제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 제한책을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향후 3개월간, 그러니까 뭐 한 10일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이니까 꽤 긴 시간이거든요. 거래일로 치면 20거래일 곱하기 3이면 60거래일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공매도 과열 종목, 그러니까 공매도가 과열됐으니까 공매도를 하지 마라 라는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매도 칠 수 있는 경우 수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확대를 하고 이제 거래 금지 기간도 늘려가지고 이제 투매 현상을 막겠다라는 조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니까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그래서 공매도를 막 엄청 칠 수도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11일.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그 뭐죠? 뭐 쇼커버링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매도 더 치든 공매도 더 칠 수 있는 기간을 주든 바로 해버리면은 다음날 눈 뜨고 나니까 매도가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 떠날 수 있죠. 야, 한국 시장은 그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나 내일 공매도 치려고 대차를 이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대차도 못 치고 다시 갚아야 되잖아 하면서 한국은 믿지를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을 준 건데 그럼에도 하루밖에 시간 안 줬다는 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거죠. 하루 뒤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이제 제한이 좀 돼서 공매도가 많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 같은 거, 법 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 말이 완화라고 하면은 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읽어야 됩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니까 자, 요건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이럴 경우에는 과열이다. 이런 요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완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완화한다는 것은 요건을 더 늘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매도가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비중이 뭐 한 30%였면은 과열이었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공매도 비중이 한 20%만 돼도 과열이다.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옛날에는 이 허들이 여기까지였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닿아야지 이제 걸리는 건데 이제 허들을 낮춰가지고 여기만 걸려도 야 이거 과열이야. 이거 너네 공매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거 HLB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됐을 때를 한번 볼까요? 자, 클릭을 해보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2019년 10월 22일 이때 한창 주가 상승하고 있을 때였죠. 이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우리가 아까 기사에서 봤던 내용이 있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자, 어떤 조건, 앞에 조건이 있죠. 뭐 시행세칙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되니까 뭐가 나왔냐?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은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열 종목 지정하는 조건을 완화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이제는 과열 종목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만 공매도가 친다고 하면은 이제 과열 종목으로 이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곧장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1일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엄청 치고 다음날 공매도 못 칠 때 또 다시 좀 샀다가 또 풀리면 바로 또 치고 또 다시 사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차트 보면은 이런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봐도 그렇고 이 공시랑 같이 비교를 해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공매도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것들인데 시장 조성 효과, 뭐 LP라던가 1대1 ETF, ETN 등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해지 거래 목적의 효과.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 이제 제한을 좀 하려고 했었죠. 이거를 제한하려고 이제 법을 이제 좀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또 사실 공매도도 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해지 목적이다. 딱 쳤는데 너네 왜 공매도 쳤습니까? 이거 공매도 거래 금지인데 왜 공매도 쳤습니까? 우리는 해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량하게 해지 목적으로 공매도 친 거예요 하면은 이제 그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자, HLB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22일에 쳤는데 금지를 당했죠. 그러면 그 다음 거래일은 공매도 못 쳤겠죠. 근데 또 걸렸죠. 25일에. 그 며칠 됐다고 또 공매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제 칠러 하면은 이제 뭐 과열 걸려도 금지 당해도 그냥 풀리자마자 바로 치고 막 그런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죠. 컨틴전시 플랜, 뭐 옛날에 삼성전자도 뭐 컨틴전시 플랜이다 해서 위기, 지금이 위기니까 우리가 정신 똑띠 차리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틴전시 플랜으로 지금 결국에 이제 이거를 비상대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국회의원님이 이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런 거였는데, 결국에 시장이 미국 시장 떨어진 거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7% 떨어지니까 야, 이거는 이제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는 목소리가 들어간 거죠, 귀에.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공매도 폐지 청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주의 공매도가 수요가 몰리면서 그러니까 HAB 주주님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노력을 해서 7% 빠져주니까 이제 야, 정부에서도 이거는 이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늘었어요. 1월 대비 2월 달에는 30%가량 공매도 거래대금이 늘었고, 거래대금이 많다고 물론 거래대금이 많으면 공매도 잔고가 당연히 늘긴 하겠지만은 거래했다가 다시 상환하고 거래했다가 상환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거래대금이 30%가량 이제 늘었고, 그 다음에 이게 30조였던 게 43조가 됐다는 거죠. 43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08년에도 2011년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만큼 위기라고 정부가 인식을 했다는 거고. 자, 또 마찬가지 같은 기사인데요. 3개월간 한시적시,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니까 이제 바이오의 공매도가 많으니까 바이오 쪽 그리고 HLB 특히 상당히 호재죠. 이런 거는 공매도 때문에 그 몸살이 있잖아요. 몸 아팠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5년 만에 강화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까 HLB 사례에서는 하루였잖아요. 하루. 여기서 공매도 엄청 치고 하루 금지당하고 또 다음날 또 쳤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가면, 며칠 가져가면은 공매도 또 치고 싶어도 못 치니까 이제 어쨌든 강화하는 거죠. 공매도 규제를. 자, 그래서 뭐 막 그렇다고 일주일 늘리는 건 아니고 이틀 이상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이틀 정도까지는 우리가 늘려줄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홍콩식 공매도는 이제 당장에 도입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HLB랑은 별로 상관없죠. 홍콩식 공매도 지정은 이거는 뭐 소형주 같은 진짜 연약한, 호가도 약하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 호재이고, HLB랑은 사실은 상관없고 오늘 나온 이게 상관이 있는 겁니다. HLB랑은. 자, 그리고 공매도 대해서 이제 영어로 좀 보면은 무차입 공매도는 이제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입 공매도는 커버드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무차입은 이제 네이키드, 그냥 순수하게 친다는 거죠. 뭐 차입할 거 없이, 가져온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하락 베팅한다, 상승 베팅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냥 네이키드. 자, 재밌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는 공매도를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 예외적인 상황에 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너무 일상적으로 공매도를 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 정한 게 차익 공매도, 그리고 뭐 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라 가격을 적용하는 게 이제 업팅룰, 그리고 이게 공매도인지 일반 매도인지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매도가 그 제한이 많은데 그 외국인들은 이 제한을 다 뚫고, 이걸 다 뚫고 공매도 치겠다는 거죠. 그만큼 공매도를 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다 지켜야 되는데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상증자랑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그 신주인수권 부사채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권리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개인도 그 권리공매도 이전 영상에 올렸죠. 이걸 경우에는 이미 이제 권리 행사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된 건데 조금 더 빨리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매도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차피 나중에 결제일에 받을 건데 그냥 미리 좀 판다 이거죠. 그럼 권리 공매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공매도는 아닌 거죠. 내가 나중에 받을 거 미리 팔겠다라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